특히 당김에도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데 단타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인내심이 많아야 돼요. 많은 폐차를 각오해야 돼. 한두 번 폐차를 했다고 이거 안 되네? 이러면 못해요. 살면서 돈 버는 거 쉽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랑 이거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많은 학원을 다니셨잖아요. 본격적으로 경매를 공부한 거는 2023년 10월? 그전에는 주로 이제 책을 보고 카페 그런 뭐 아파트 투자, 재테크 투자 관련 그런 거를 이제 온라인으로만 공부를 하다가 자금이 없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전세를 끼고 이렇게 사놓고 나중에 이제 금액이 오르면 이제 매매를 해서 눈을 굴리듯이 자금을 모아가는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자산을 불리라는 그런 강의들은 들었고 그 이후에는 저하고는 조금 안 맞다라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여건들하고는 안 맞아서 경매를 접하게 된 거, 책과 강의를 접하게 된 거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금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경매를 알게 되셔서 이제 네. 하셨구나. 코로나 때 이제 갑자기 전국의 집값이 몇 배가 뛰어버렸잖아요. 엄청났죠, 그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전세로 갭 투자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돈은 없는데 갭 투자가 과연 맞나 그러면서 경매 책을 좀 보면서 경매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강의를 들었던 거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도 하셨어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네.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잘 하기가 어려워서 스트레스가 되게 엄청났다고. 대부분 유명하신 강사분들은 뭐 유튜브도 찍고 블로그도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블로그나 이런 쪽은 우리가 이제 댓글을 남긴다거나 이런 쪽이지 뭐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 활동이 주 질문박이거나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인데 강의를 듣고 나면 메일 주소나 카페 게시판을 활용하라고 알려는 주는데 실질적으로 등급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질문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고 또 질문을 올려도 답은 바로바로 온다거나 뭐 그리고 자세한 대답은 어떤 강의를 들으셔라. 또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뉘앙스가 좀 많았고 동료들을 좀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카페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좀 많아서 그분들은 갖고 있는 자기 경험들을 다 그렇게 개인한테 공유하진 않잖아요. 하나를 알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잡고 하나를 더 이렇게 돈을 더 내야 된다거나 강의를 더 들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답답하다. 그래서 거의 포기하려고 하시다가 저하고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이걸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다 카페를 많이들 하죠. 경매는 사실 혼자 하면 조금 힘들긴 해요. 카페가 어떨 때 보면 허들이 좀 생기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나는 경매하려고 하는 건데 자꾸 카페 활동을 해야 되고 자꾸 뭐를 하라고 그러고 글을 쓰라고 그러고 뭐 댓글을 달으라고 그러고 바쁜데 나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죠. 아무래도 아마 이제 거기에서 많이 좀 지치셨지 않았을까? 네. 일단은 소외감이 들어요. 내가 뭔가를 알면 상대방한테 뭔가 정보를 주면서 나도 얻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 초보에 가까운데 그분들한테 뭔가를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약간 좀 제한을 받는다라는 느낌? 그렇죠. 저희 이거 입찰하기 전날 저희가 10시 넘어서까지 통화를 했잖아요.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1대1로 하거나 이제 스터디도 소수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피드백이 가능한데 워낙 많은 수강생이 있는 데들은 사실 그게 힘들죠. 직원분들이 이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는 거니까 물론 장단점은 다 있는데 저희 멤버분들도 다른 데서 이제 수강을 몇 군데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똑같은 케이스예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분들은 올해 벌써 뭐 3개 받고 5개 받고 어쨌든 나한테 유리한 게 어떤 건지는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장단점은 있으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어쨌든 올해 가기 전에 하나 받았어. 그동안 이제 이 낙찰의 목마름이 해소가 되셨잖아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네. 전반전은 잘했어. 근데 후반전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파는 것도 잘 팔아야 되고, 명도도 잘 협의해서, 명도비도 뭐 아낄 수 있으면 아끼면 되고, 단기 매도로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간이 문제예요. 이거 내가 신경 안 쓰면 이자는 계속 나가니까 내가 욕심 부려서 너무 비싸게 팔려고도 하면 안 돼요. 적정한 가격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 났다 그러면 정리하고 이제 계속 다른 물건 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지금 투자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투자금 얼마로 시작하신 거죠? 처음에 저한테는 2, 3천 정도. 네, 2천 정도. 네. 근데 이제 이거 받은 거는 아마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액으로 빌라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빌라는 또 약간 어려워하잖아요. 부정적이신 분들도 많고 네. 빌라 요즘에 어떻게 파냐. 어쨌든 빌라를 하든 아파트를 하든 어떤 거를 하든 토지를 하든 상가를 하든 싸게 받아서 잘 팔면 돼요. 뭐든. 특히 단기 매도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데 단타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인내심이 많아야 돼요. 많은 폐차를 각오해야 돼. 한두 번 폐차를 했다고 아 이거 안 되네 이러면 못 해요. 살면서 돈 버는 거 쉽나요? 회사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다 어려운데 이왕 이렇게 경매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꾸준히 해야죠. 제가 생각하는 경매 정말 뭐 잘하는 사람들은 특수 물건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한 건으로 몇 억을 번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경매 잘하는 사람은 조금 벌든 많이 벌든 오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자산은 늘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덜 벌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반대로 생각보다 더 벌 수도 있어요. 평생 한 번 낙찰받은 사람하고 1년에 꾸준하게 한두 개, 두세 개 계속 낙찰받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이제 시작이니까 이거 하나 낙찰받았다고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도 주마다 만나서 또 계속 물건 뽑아야 되고 스터디도 계속 나오시면 좋고 내가 지금 당장 투자금이 없다고 나중에 이제 뭐 투자금이 생겨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또 감을 다 잃어버리니까 계속 관심의 끈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매 평생 하실 거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낙찰을 지금 받아보니까 경매를 해야 되는구나. 간절했던 부분도 컸고,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강의들을 많이 들었는데 불구하고 낙찰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헤맬 때도 있었고, 혼자서 임장 가고 막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사막에 멋있어요. 저는 처음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통화를 처음 했잖아요. 네. 카톡으로 하다가 제가 전화번호를 그냥 말씀드렸어요. 통화를 하자고. 왜냐면 제가 운전 중이라서 계속 카톡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직원들이 전화하는 거 아니냐고. 대부분 직원들이 전화 오는데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진짜 맞냐고. 좀 놀라셨죠? 진짜 맞으시냐고. 네. 목소리로 알아들었어요. 아, 맞으시네, 진짜? 그동안 꼭 이거를 하고 싶다 이런 바램들이 많아서 바로 결정을 해서 바로 하신 게 너무 잘 됐어요. 이거를 또 조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볼게 이러면 올해 딱 끝나고 내년에 또 어떤 상황일지 몰라요. 그냥 내가 맘먹었을 때 해야 무슨 결과라도 생기지. 처음에 그래서 이거 한 건으로 뭐 500만 벌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500 버는 것도 뭐 좋긴 하지만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 한 건에 조금 더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왜 하셨냐고 이제 여쭤보니까 다른 데서는 한 건으로 500, 300 이렇게 뭐 단기 매도로 뭐 이렇게 버는 후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그거보다 좀 더 벌어야지. 왜냐면 내가 500을 버는 건 버는 건데 내가 쓴 시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내가 임장도 가고 이거 물건도 뽑으려면 어쨌든 내가 시간을 써야 되는데 물론 500도 좋지만 조금 더 벌 수 있으면 버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뭐 300, 500 그렇게 벌어도 내가 돈을 잃지는 않은 거죠. 버는 건데 그리고 나는 경험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또 빨리 받으신 이유가 또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욕심 많은 분들 많아요. 한 건으로 나는 5천 이상 벌어야 된다. 낙찰 받으면 한 1억 버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못해요. 그런 분들이 또 빨리 포기하고. 왜?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폐찰하니까. 500을 벌든 1000을 벌든 일단 벌면 경험이라는 게 생겨요. 이 한 번 경험이 생기면 진짜 그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생겨서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낙찰 받고 나서 그 이틀 후에 또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단은 이제는 돈이 마련돼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물건부터 찾아서 이 물건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고 경매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먼저 갖고 나서 돈은 나중에 구해야겠다. 그러니까 네. 어떤 학원은 임장도 가지 말고 그냥 입찰하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런 애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임장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일단은 낙찰을 받아서 소액이라도 한번 돌려보는 그거를 조금 더 위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아파트라고 해서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해서 임장을 안 가도 된다.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실거래나 지금 매물들 금액 알 수 있으니까 굳이 아파트인데 임장을 뭘 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드는 게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라고 우습게 보고 임장 안 가요. 이번에 입찰하시고 낙찰 받으신 것도 임장을 가니까 더 좋았잖아요. 근데 네. 임장을 감으로 해서 확신이 더 생기고. 제가 이제 보지 못했던 것들 네. 3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단지도 작고 주변에 이제 인프라를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는 별로 없고 그 아파트 위치는 큰 도로변에 있고 학교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그런 것들은 네이버로 볼 수는 있지만 살고 있는 분위기가 어떤지는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임장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아파트라고 해서 안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꼭 생각을 해요. 뭐 빌라는 뭐 더 할 것도 없고 네.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직접 거주하는 아파트를 산다라고 한다면 임장 안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가겠죠? 더 많이 가겠죠, 어떻게든. 근데 투자용으로 보는 거는 임장을 안 간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네.